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해 주택과 학교, 병원 등 민간시설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은 이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3일 시사객과 수린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교전이 이어졌고 태국군은 드론과 포병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병사가 부상을 입었지만 주요 거점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사케오 지역에서는 태국군이 여러 거점을 확보했고 부리람 국경에서는 캄보디아군 전차 일대를 파괴했습니다. 24일 오전 태국 공군은 바탐방 지역의 무기고를 F-16 전투기로 폭격하며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사마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선 곳곳에서 인명 살상용 지뢰와 개조 폭발물이 발견돼 태국 외무부는 이를 오타와 협약 위반 사례로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태국군은 사케오 주민들에게 임시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며 민간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 측이 태국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공개한 사진 속 포탄은 집속탄이 아니라 군사 목표 파괴력을 높이는 이중 목적 포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군은 모든 작전이 국제인도법의 군사적 필요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민간 피해 최소화가 핵심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집속탄 금지 협약 비가입국으로 협약의 의무가 법적으로 두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은 국제사회의 사실관계를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캄보디아 군이 BM-21 로켓과 PM-2 지뢰, 급조 폭발물을 태국 영토 내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은 국제법 틀 안에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무력 사용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충돌 완화를 위한 일반 국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지만 첫날 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입장만 확인했고 본격적인 논의는 25일 오전 9시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회의는 태국 잔타브리주 청파갓 국경검문소에서 열렸으며 태국 측은 나타퐁 프라오케오 육군 부참모 총장이, 캄보디아 측은 렘보라덴 국방부 차관보가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휴전합의 이행과 민간인 안전보장, 국경 획정 및 지뢰 제거 협력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 진정성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선제적 휴전 선언, 무력 사용 중단, 지뢰 제거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25일 태국 육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차이압 프렛 두엉프라팍 육군 참모총장은 현재 국경지역 작전이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태국군이 자국 영토의 90%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는 27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힌두샤 파괴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태국군이 비슈누 신상을 파괴한 행위가 전 세계 신도들의 감정을 깊이 상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상은 지난 2014년에 건립된 것으로 최근 이어진 양국 간 군사 충돌 과정에서 지난 22일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은 힌두어 불교가 이 지역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라며 영토 분쟁과는 별개로 이러한 불경스러운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즉각 외교적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가 추가적인 인명피해와 문화의 유산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파괴 장면이 공개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총선을 앞두고 군 복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아누틴 차니락군 총리가 이끄는 폼짜이타이당은 강제징집 대신 자원병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명 규모의 자원병을 모집해 4년간 복무시키고 월급 1만 2천 밭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모집 규모가 매년 10만 명인지 총 10만 명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은 강제징집을 전면 폐지하고 자원병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병력을 줄여 전체 병력을 11만 9천 명으로 축소하고 매년 최소 3만 명의 자원병을 모집해 4년간 복무시키며
희망자에 한해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원병에게는 연 3% 급여 인상, 4년 복무 종료 시 퇴직 지원금, 복무 후 출퇴근형 군 복무 허용, 복무 연장 시 추가 수당 등을 약속했습니다. 자원병 배치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희망과 부대 수요를 맞추는 클리어링 하우스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당 모두 군 복무 제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폼짜이타이당은 대규모 자원병 모집을 통한 안보 강화에, 국민당은 강제징집 폐지와 복지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 완차나 사와띠 중장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관련해 미중의 움직임 속 권력 교체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혼 가문의 종말 가능성을 언급하며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서방이 야권 지도자 삼낭시를 권력자로 세우는 웨스턴 드림 시나리오. 둘째, 중국이 왕실 후손을 내세우는 드래곤스 리스토어 시나리오. 셋째, 훈 센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스트롱맨 스탠드오프. 넷째, 훈 센이 퇴진하고 아들 훈 마넷이 집권하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입니다. 완차나 중장은 이 가운데 훈만의 체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마넷을 상대하기가 훈센보다 수월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도자 아래 태국과 캄보디아가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방콕과 파타야 곳곳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의 말의 해를 기념해 불꽃놀이와 드론 퍼포먼스,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원 방콕에서는 360도 불꽃쇼와 함께 NCT 태영, 유타, 태국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고 EM 디스트릭트는 5만 발의 친환경 불꽃과 드론 레이저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아이콘 시암은 세계 최초로 1400m 길이의 친환경 불꽃과 드론을 결합한 4D쇼를 준비했으며 마크 투원과 2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합니다. 센트럴 월드는 A 트리뷰트 투 러브 콘셉트로 5억 밭 규모의 카운트다운을 열고 시암 파라곤은 크리스마스 합창과 글로벌 퍼포먼스로 축제를 이어갑니다. 사면 미트타운은 무료 콘서트를, 파타야 해변은 어스리본 콘셉트로 화려한 불꽃과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메가 박나에서는 오후 3시부터 9시간 동안 유명 밴드 공연이 이어지고 시암 스퀘어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스트리트 오브 드림즈를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티크는 최정상 밴드와 함께 불꽃 레이저쇼, 애프터 파티까지 마련해 세계적 축제를 완성합니다. 태국은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 불꽃과 음악, 첨단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글로벌 축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와 태국은행이 최근 바타 강세와 온라인 금 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조치를 내놨습니다. 23일 나원 생산이 재무부 차관은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관련 기관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첫째, 세무당국이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을 감독해 모든 거래 정보를 국세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특별사업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며, 셋째, 태국은행은 거래량 관리 방안을 마련해 거래 유형과 고객 신원 확인에 따라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위타이 나타나꾼 태국은행 총재는 최근 바타 강세의 주요 원인이 온라인 금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중순 달러 매도 거래의 45%가 금거래에서 발생했고 9월에는 그 비중이 62%에 달해 주식시장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1억에서 10억 바 규모의 대형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태국은행은 재무부와 협력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 자금 유입 관리도 강화해 은행이 대규모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도록 하고 불분명할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외식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국 레스토랑협회는 올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시즌에도 소비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매출이 평년 대비 10에서 20% 증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타니완 꿈몽콘 협회장은 국경 충돌, 남부 홍수, 글로벌 무역 전쟁, 정치 불안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며 올해 외식업 매출은 예상했던 2.8% 성장 대신 마이너스
또는 1에서 2%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충돌로 이산지방 일부 식당은 폐업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는 내년 생존 전략으로 태국 카레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카이 팔로, 갱 파냉, 갱 키어우안, 똠 카까이, 남프락 블라투 등 5가지 대표 메뉴를 선정해 국제 홍보에 나서며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협력해 태국 음식 세계화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탄희원 회장은 태국 음식이 농업 관광 수출 산업과 연결돼 부가가치가 크다며 콜라큰 같은 소비 촉진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라파손 랑시롯 태국 음식 스트리트 푸드 협회장도 연말 소비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국민의 지갑이 얇아진 만큼 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관광청이 블랙핑크 멤버 리사를 어메이징 타일랜드 첫 앰베서더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내년 1월 티저 광고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광청장은 리사 이펙트를 통해 태국 관광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리사의 영향력이 태국을 세계적 여행지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앰베서더 합류 소식이 발표된 뒤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국민들이 제안한 관광지가 광고 제작 과정에 반영됐습니다. 광고는 영화 형식과 주요 비주얼로 구성돼 국내의 관광객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태국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리사의 글로벌 영향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그녀가 태국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와 언급한 불이람 역앞 어묵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관광청은 이를 대표적인 리사 효과로 평가했습니다. 2026년 리사는 앰베서더로서 태국 관광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관광청은 리사의 참여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공개될 광고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교통당국과 민간기업들이 연말연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TSB 전기보트는 12월 25일부터 시티라인 노선을 아시아티크 선착장까지 확장해 아이콘 시암과 연결하며 요금은 편도 30바트로 책정됐습니다. 카운트다운 당일에는 새벽 2시까지 운행을 연장하고 무료 주차장과 추가 전기버스 노선을 제공해 교통 분산을 지원합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연말 항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특별편 66편을 증편하고 11,312석을 추가 공급했습니다. 국내 주요 노선에 더해 202편, 36,620석에 대해 최대 30% 운임 할인도 시행합니다. 중국 노선은 회복률 75%, 인도 노선은 코로나 이전 대비 10% 증가하는 등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착륙료와 주차료, 항공 관제료를 30% 인하하고 공항 운영 시간을 연장해 안전을 강화합니다. 레드라인 도시철도는 12월 31일 운행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새해 첫날에는 레드라인 친환경 가방 2026개를 무료 배포합니다. 철도공사는 CCTV와 경찰, 군견을 배치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이번 연말연시 교통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국 바타가 올해 들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온라인 금거래 규제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경제 아세안 분야 연구자인 악피사나닛은 바타가 달러당 33.7밭에서 31.1밭으로 6.8% 상승해 최근 4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경상수지 흑자 확대, 그리고 출처 불명 자금 유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밭 연구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금거래 과세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규모 투자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형 투자자는 여전히 거래를 지속할 것이며 자금은 금에서 암호화폐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이동해 바타 강세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는 5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출업체의 환율 위험 관리 강화, 바타 강세 원인 규명, 아세안 내 환율 불균형 완화, 자금 세탁 경로 추적, 그리고 법 집행 강화를 통한 불법 자금 차단입니다. 앗 연구자는 온라인 금거래는 바타 강세의 일부 요인일 뿐이며 근본적 문제는 불투명 자금 유입과 제도적 허점이라며 정부가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외국인 투자가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개발국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투자 규모가 3,111억 바트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주요 투자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 중국, 홍콩 순이며 특히 동부경제회랑 지역이 전체 투자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기업 신규 등록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1월 신규 등록 건수는 5,55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고 자본금도 39% 감소했습니다. 다만 호텔 리조트, 도매업, 운송업은 성장세를 보여 일부 업종은 활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폐업은 전년보다 줄어들며 설립 대비 폐업 비율은 5일로 개선됐습니다. 수출은 17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수출액은 274억 달러로 7.1% 증가했으며 특히 전자와 AI 산업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37.9% 늘며 26개월 연속 성장했고 EU와 아세안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CLMV 시장은 감소했습니다. 농산물은 부진했지만 공업제품은 20개월 연속 성장했습니다. 무역정책 전략국은 올해 수출이 예상보다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와 바타 강세, 기후 문제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태국중앙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융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점진적으로 하락해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불확실성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민간 소비 둔화, 투자 회복 지연, 남부 지역 홍수 피해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향후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위험 요인으로는 금융 긴축 지속에 따른 기업 가계 유동성 압박, 투자자 신뢰 약화로 인한 고위험 채권 차환 위험, 고래버리지 대기업의 상환 능력 저하,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취약성이 제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취약가계는 대출 감소와 높은 금리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상환 능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신규 프로젝트 감소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개발업체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국중앙은행은 가계부채 감소는 긍정적 신호지만 기업과 투자, 부동산 부문에서의 불확실성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다며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의 신중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새벽 방콕 시락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흰색 벨파이어 차량을 몰던 남성이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 끝에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권총을 발사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인은 총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2발은 피해자에게 명중했고 1발은 인근 차량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직후 범인은 차량을 버리고 여러 지역을 거쳐 도주했으며 24일 밤 뜨라 꽃창섬 숙소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현장에서 버려진 권총도 확보됐습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이미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기 사용 경험이 많아 실제 상황에서도 사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총기는 합법 등록된 무기였지만 등록자는 4년 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는 우발적 분노로 인한 행위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3발을 발사한 점과 정황상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방콕으로 이송해 추가 조사 중이며 범인 은닉을 도운 인물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 사이마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짜 화장품과 헤어케어 제품 창고를 적발했습니다. 중앙수사국과 소비자보호범죄수사국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작전에서 총 11만 8천여 점, 시가 약 1천만 밭 규모의 위조 제품이 압수됐습니다. 압수품에는 유명 브랜드 화장품,
헤드앤숄더 샴푸, 각종 치약과 라벨 스티커, 라벨 제작 장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인 임차인이 운영하는 이 창고는 해외에서 위조 제품을 밀수입해 국내에 보관한 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500에서 1000건의 주문을 처리하며 약 6개월간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화장품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위조 제품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와 탈모, 독성 물질 축적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저가 과장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제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친모가 12세 딸을 일본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무부 요청으로 시작돼 일본 경찰과 대만 당국의 국제 공조를 통해 피해 아동이 구조되고 피의자가 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6월 방학 기간 딸을 도쿄로 데려가 마사지 일을 시킨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분쿄 지역의 업소에 보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업소에서 탈출해 출입국관리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피의자는 대만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12월 23일 태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외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전담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마사지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유인 강요한 행위에 대한 형법 위반과 인신매매법 위반 등 2가지 중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반복된 행위와 정황상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이 딸을 돌보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성매매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과 슬픔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의 만남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나쿤바톰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동행한 남성이 차량 열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23일 깐자나부리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36세 사하랏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하랏은 SNS를 통해 다른 남성으로부터 차량을 23,000바트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절도 공모 혐의는 부인했지만 작물 취득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나쿤바톰 경찰서로 이송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실제 절도범 트아차이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차량은 불법 취득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자 역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만남은 범죄 위험이 크므로 상대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남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수완나품 공항 인근에서 드론 출몰 이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방콕 라크라방 지역의 한 호텔을 급습해 미얀마 국적 남성 4명을 체포하고 드론 10대를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인물들은 미얀마 상부 지시에 따라 드론을 수령해 반출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드론을 분해해 일반 여객기로 운송한 뒤 현지 업체를 통해 군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만에 거주 중인 태국인 나차폰이 드론 구매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과거 미얀마인 지인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드론을 구매했으며 최근에는 대형 드론 10대를 주문했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은 약 50만 밭, 총액은 세금 포함 750만 밭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번 거래를 미얀마 군 납품을 위한 조직적 반출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된 드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제적 무기 반출 네트워크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깐짜나부리 4.26 지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한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와 권총을 난사해 주민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66세 여성과 47세 여성 그리고 13세 소년으로 각각 가슴과 팔,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9mm 탄피 7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추적에 나서 오후 2시경 국경을 넘어 도주하려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51세 나롱댓으로 유명 사찰의 전직 주지였으며 사건 하루 전 승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질투심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최근 새로운 교제 사실을 공개하자 이를 알게 된 나롱댓이 격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나롱댓을 4.25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추가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프라츠 앞 키리칸에서 독일인 의사가 살해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65세 독일 국적의 마르크 소렌으로 지난 12월 19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와 신분증, CCTV가 사라진 점이 수상했고 법의학 검증 결과 둔기의 머리와 얼굴, 턱 등을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내 니타야와 공범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같은 날 검거했습니다. 공범은 농장 노동자 통바이와 그의 아내 나와랏으로 니타야와 통바이는 사전에 계획된 살인 혐의, 나와랏은 공동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지난 11월 아내가 데리러 온 뒤 자택에서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범행 후 냉방기를 켜둔 채 현장을 떠나 한 달 뒤 아내가 병사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태국 내 주택과 토지, 예금 등 1천만 밭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독일 대사관에 사건을 통보하며 외국인 관광객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연말 연시 기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콘라차시마 빡총 지역의 한 미니마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 고객이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갑자기 바닥에 배설물을 남기고 이를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장 내 상품으로 닦은 뒤 흔적을 숨기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매장 측은 피해 상품을 모두 폐기 처리해야 했으며 직원이 청소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은 아직까지 매장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건강 문제로 인한 돌발 상황일 수 있다고 했지만 다수는 매장에 알리지 않고 상품을 이용해 숨긴 채 떠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장 측은 직원과 매장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객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이 비즈니스 호텔에서 발견한 정체불명 물건을 SNS에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호텔에 있는 이 물건, 사람의 80%가 용도를 모른다고 소개했고 게시물은 하루 만에 136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 물건은 접이식 구조의 작은 가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건거리, 가방거리, 여분 의자 등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부 이용자들은 곧바로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물건은 바로 여행용 가방을 올려놓는 짐받침대입니다. 짐받침대는 큰 여행 가방을 올려놓고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침대 위에서 짐을 풀 때보다 허리에 부담이 적고 침구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앉으면 부서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가방을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 객실에 흔히 비치된 기본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용도를 몰랐다는 점에서 이번 게시물은 큰 관심을 끌었고 오래된 비품이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